여러분 안녕하세요. 컴맹닷컴에서 정보와 리뷰를 전달하는 정보맹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라이젠 5600X랑 인텔의 12세대를 비교를 할 건데요. 이거 예전에도 했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지금 다시 보니까 보드 금액이 또 많이 변동이 됐더라고요. 자, 그래서 둘 중에 또 어떤 게 가성비로 좋은지 한번 여러분들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렛츠 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볼 내용, 기존에도 익숙했던 제품인데 라이젠 5600X랑요 인텔의 12세대 i5 12400F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 두 제품 왜 다시 꺼내왔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쭤보실 것 같아요. 5600X의 금액이 내려가고 보드의 금액도 현저히 내려가면서 가성비로 다시 떠오른다 라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내용을 한번 준비해보았습니다. 라이젠 5600X는 이제 30만원대에서 가격이 계속 인하해서 20만원 초반대까지 진입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텔 i5 같은 경우에는 CPU 자체는 계속 20만원대 초반에 위치를 하면서 굉장히 저렴한 CPU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이 인텔의 메인보드가 굉장히 비싸게 단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보게 되면요, 라이젠의 A320M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출시를 한 지 무려 5년이나 되어가는 메인보드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할아버지라서 보내드려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텔 제품이었다면 지금은 절대 사용할 수가 없는 연식의 메인보드입니다. 여기 있는 인텔의 메인보드 H610M S2H DDR4 메인보드부터 보게 되면요, 금액이 무려 11만원, 12만원에 달하는 메인보드입니다. 가장 낮은 칩셋이 10만원대가 넘어간다. 여러분들 좀 부담스러우시죠?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기가바이트 A320M S2H 이 메인보드는요 지금 무려 4만원대에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메인보드보다 훨씬 떨어진 제품이죠. 새 제품이 맞아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중고가 수준의 메인보드의 금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드 금액만 보더라도 약 7만원 정도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요, 과연 이 두 제품이 가성비는 어떤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H610 보드 같은 경우에는 인텔과 결합했을 때 따로 램 오버클럭 같은 부분은 지원되지 않고요, 여기 있는 라이젠 5600X는 A320과 결합을 하더라도 CPU 오버는 안 되지만 램 오버클럭은 가능하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고성능 그래픽이죠, RTX 3070을 탑재를 했을 때 그래도 i5급 5600X급에 어울리는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게임을 플레이하면 과연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나볼 게임은요, 바로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올 울트라 스케일 120%의 옵션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라이젠 5600X를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프레임은 116에서 120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i5 12400F는 130에서 137프레임으로 조금 높은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평균 프레임은 12에서 14% 정도로 같은 화면일 때 i5 12400F 쪽이 11프레임 정도 더 잘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1% 로우 프레임을 보게 되면요, 70에서 75프레임이 나오는 라이젠 5600X 대비해서 인텔의 i5 12400F가 91에서 93프레임을 보여주면서 24% 정도 높은 성능을 보여준다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CPU를 조금 더 활용하는 게임으로 넘어가 볼까요? 콜 오브 듀티 워존에서 항옵션으로 놓고 플레이를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5600X의 평균 프레임은 132에서 144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었고 i5 12400F의 평균 프레임은 147에서 160프레임을 보여주면서 평균 프레임은 약 11% 정도 차이 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 로우 프레임을 보게 되면요, 68에서 82프레임이 나오는 5600X 대비해서 94에서 100프레임으로 꽤나 많은 프레임 차이를 보여주는 12400F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약 퍼센트로 따진다면 28%까지 차이 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캐주얼 게임이죠, 오버워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스케일 150%, 텍스처 4배수로 진행을 했는데요, 5600X의 평균 프레임을 보게 되면은 229에서 232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었고 i5 12400F의 평균 프레임은 242에서 248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1% 로우 프레임을 보게 되면요, 163에서 169프레임을 보여주는 5600X 대비해서 12400F는 178에서 180
181프레임을 보여주면서 평균적으로 6에서 7% 정도 i5 12400F가 1% 로우 프레임도 7에서 9% 정도 12400F가 더 좋은 프레임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레이싱 게임 포르자 호라이즌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더라도 5600X의 벤치 결과가 159프레임이고 12400F의 벤치 결과가 184프레임으로 무려 15%나 더 앞선 모습을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CPU 렌더링, CPU 시뮬레이션 부분을 보게 되더라도 14에서 16% 정도 i5 12400F가 앞서가는 걸 볼 수가 있었네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CPU를 가지고 게임 말고 과연 벤치마크에서는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여러분들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시네벤치 릴리즈 23부터 준비했습니다. 멀티코어가 12370점대를 보여주는 i5 12400F와 1800점대를 보여주는 5600X의 점수를 보여주는데요. 멀티코어 점수로는 14.5% 정도 인텔이 앞서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싱글코어로는 1700점대를 보여주는 인텔과 1500점대를 보여주는 라이젠의 모습으로 약 12.3% 정도 인텔이 앞서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그래픽카드와 결합해서 3D마크의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를 보게 되면요, 여기선 의외로 오차 범위 내의 차이긴 했지만 라이젠 5600X가 조금 더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컴바인 점수가 무려 8%나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텔보다는 조금 더 앞선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다이렉트 12기반 타임스파이로 넘어가서 결과를 보게 되면요, 12800점대를 보여주는 인텔과 11900점대를 보여주는 라이젠 5600X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7.6% 정도 인텔이 우세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순수한 CPU적인 점수만 보게 되더라도 무려 28%나 인텔이 앞서가니까 이 부분에서 점수 차이가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압축도 실행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CPU를 활용했을 때 라이젠의 5600X로 압축을 했을 때에는 9분 15초의 시간을 보여주던 작업이 인텔로 넘어갔을 때에는 6분 43초를 보여주면서 약 27% 정도 시간을 단축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벤치마크 결과까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CPU 라이젠 5600X와 인텔의 i5 12400F, 기본적으로 CPU 금액은 큰 차이가 없다, 한 15,000원 정도 차이라고 본다면은 메인보드의 금액이 가장 큰 관건인데요. 이 금액 자체가 7에서 8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만큼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오늘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여기에 라이젠 5600X에 테스트한 보드는요, 램 오버가 가능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램 오버를 진행하지 않은 채로 생으로 보여드린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감안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 A320에 그래도 국민 램 오버를 좀 진행한다 하면은 5에서 7% 정도 성능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앞서 보셨던 퍼센트에서 5에서 7% 정도를 빼시면 될 것 같습니다. i5가 램 오버까지 적용을 한다면은 3에서 7% 정도 우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보드 금액까지 감안한다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다만 램 오버가 없는 상태로 여러분들이 활용하고 싶으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램 오버가 없는 상태에선 배그나 워존같이 이렇게 CPU를 많이 사용하는 게임에서는 확연하게 더 작업 차이가 난다는 거를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견적을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원부 온도를 일단 보게 되면요, A320 제품에서는 무려 65도 정도, 그 다음에 H610에서 50도대 초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두 개의 온도가 약 13도 정도 차이가 났으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A320 보드에서 일단 라이젠 5600X가 구동이 가능하냐? 이 부분은 확실히 구동이 가능한 부분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현재 RTX 3070과 결합된 견적을 구매할 때 라이젠 5600X는 160만원대 정도에 만나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i5 12400F와 H610 결합을 했을 때는 170만원 중후반대에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픽카드 금액이 많이 인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나마 구매하기에 최적의 적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인텔 12세대 i5가 좋다고는 하지만 AMD를 쓰시던 분이 i5급으로 넘어간다? 이 정도로 추천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특히나 여기 있는 A320 보드는 출시가 된 지 5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존 AMD를 사용하고 계셨다면 CPU만 바꾸면서 바이오스 업데이트만 하시더라도 이 i5로 굳이 넘어갈 이유를 만들진 않는다,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괜찮은 녀석이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메인보드 CPU의 조합이었습니다. 자, 다음 영상으로는 저희가 A320 보드에 라이젠 5600X를 적용했을 때, 그 다음에 B450, B550 보드에 라이젠 5600X를 적용했을 때 과연 성능 변화가 어느 정도 나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 혹은 오늘 만나본 PC를 만나보고 싶다면 아래 상세 정보 보기를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